클린스만호 10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인 베트남전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데려다 놓고 베트남과 같은 약체팀, 피파 랭킹 95위 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는 게 맞냐라는 논란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2019년에 예정되어 있던 경기예요. 2018년에 동아시아 축구협회 그리고 동남아시아 축구협회가 동아시안컵 그리고 AFF 챔피언십의 우승팀끼리 격돌을 정례화하자 이런 협약을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두 대회 챔피언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2019년에 이제 두 팀이 A매치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이 경기가 날짜를 좀 잡지 못하면서 미루고 밀리다가 결국엔 팬데믹까지 오면서 아예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대신에 그대로 2023년에 열리게 된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때 그 협약과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경기를 두고 베트남을 초청비를 주거나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체류비, 항공비 전부 다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약체팀을 돈 주고 데려왔냐는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문부호를 좀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손익을 따져볼까요? 대한민국은 일단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이라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죠. 11월에는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하고 1월에는 아시안컵이 시작합니다. 먼저 월드컵 예선에서는 태국과 만날 예정이에요. 태국은 베트남과 이제 호각을 다투는 동남아시아의 투톱 중 하나죠. 그리고 1차 예선 결과에 따라서 싱가포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동남아시아 팀이죠. 그리고 아시안컵 본선 여기도 동남아시아 팀이 있죠. 바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조에 속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당분간 동남아시아 팀과 공식 대회에서 격돌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통 국가대표팀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스파링 파트너로 상대팀과 비슷한 나라들을 찾잖아요.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하는 팀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경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트남과 경기를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아에서 감독직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시아 팀들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물론 분석을 통해서도 상대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직접 경기를 해보는 것만은 못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팀 측면에서 봐도 동남아시아 팀과 경기를 한 지 오래되긴 했어요. 지난 2019년 아시안컵에서 필리핀과 경기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월드컵 예선 같은 데서도 동남아시아 팀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평가전도 보통 타대륙 팀들과 했으니까 동남아시아 팀들과는 인연이 없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의외로 동남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뭔가 시원한 승리를 가져간 적이 또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물론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좀 수준 차이가 나니까 예외로 치더라도 아까 말했던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고 2016년에는 태국과 친선전을 했었는데 그때 원정이었죠. 거기서도 1대0 승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력 차이보다 스코어 차이가 적은 이유는 결국에는 동남아시아 팀들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분석 부족, 방심 이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7일 경기들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과 한번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고요. 베트남은 실제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최종 예선까지 올라온 팀이죠. 이전에는 동남아시아 팀들이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팀들을 만나면은 대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곧잘 잡아요. 오히려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동남아시아 팀들의 활약이 또 빛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비관론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유로에서 리투아니아를 만난다고 가정해봤을 때 스페인이 굳이 라트비아랑 친선 경기를 할까요? 꼼꼼한 감독이라면 하겠지만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왜냐면 결국에는 전력 차이가 크고 이기는 게 당연한 상대니까요. 그게 부상 우려를 안고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까지 데려온 상황에서 약체팀과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동남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올라왔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큰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베트남이 10월 한국전 전에 중국과 먼저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2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데 말이죠. 베트남보다 최근 성적이 더 좋은 태국 같은 경우는 조지아 원정을 떠났는데 무려 8대0으로 졌어요. 물론 태국이 이제 아챔 나가는 팀들의 선수들을 거의 뽑지 않으면서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 가지고 소소하게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리 핵심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도 국제대회에서 8대0이라는 스코어는 굉장히 심각한 스코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의 스파링 파트너로 베트남이 강한 팀이냐라고 놓고 보면은 여전히 대한민국과의 그 갭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긍정론 그리고 회의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경기 결과야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하면 이상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경기 자체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찬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